안녕하세요. 카이로스 북클럽입니다. 지난 6월 27일 카이로스 북클럽에서 진행한 졸리 대표의 부자 되는 주식 특강이 있었습니다. 부를 향한 로드맵이라는 주제로 진행되었는데요. 졸리 대표가 평소 강조하는 부자가 되는 최고의 방법은 돈이 스스로 일하게 하는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한번 그 비결을 들어볼까요? 한국이 어떻게 가야 될 거냐? 일본처럼 갈 거냐? 아니면 일본하고 반대로 갈 거냐? 그 중요한 기로에 있습니다. 여러분 TV를 키면 뭐가 나오나요? 먹방 나오죠. 일본이 정확히 그랬습니다. 일본 20년 동안에 거의 다 일본 TV 프로그램이 먹방이었어요. 두 번째 뭐죠? 소확행, 놀러 가는 거, 여행, 그죠? 그 다음에 투자하는 거에 대해서 일본은 뭐라고 배웠을까요? 불로소득이라고 배웠어요. 하지 말아야 될 걸로 배운 겁니다. 그 세 가지가 지금 일본을 어렵게 만들고 있죠. 일본은 돈을 엄청나게 찍어내요. 근데도 아직도 인플레이션이 안 일어나죠. 여러분들 인플레이션이 뭔지 알죠? 물건값이 올라가는 거죠. 근데 일본은 디플레이션이 일어나요. 디플레이션은 인플레이션보다 훨씬 더 무섭습니다. 가격이 내려간다는 거는요, 그 생산을 안 하게 되죠. 생산할수록 가격이 떨어지니까 사람들도 소비를 안 하게 되죠. 내일은 더 싸질 테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경제가 무너지죠. 그래서 일본이 지금 안간힘을 힘을 쓰고 있는 겁니다. 인플레이션을 늘어나기 위해서 계속 돈을 찍어내는데 한계가 왔어요. 더 이상 찍어내지 못합니다. 일본의 부채 비율이 GDP의 250%예요. 한국은 몇 프로죠? 40%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한국은 시간이 있어요. 한국은 약 15년의 시간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을 바꾸지 않고 만약에 그대로 라이프 스타일을 유지한다 그러면 저는 너무나 한국 사람으로서 안타깝게 될 것 같아요. 왜 한국은 그런 코스를 택했을까? 제가 커피 마시지 말라고 제가 강연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어떤 분이 저한테 이메일을 보냈어요. 여자분이에요. 나는 한 달에 200만 원 법니다. 잠도 안 자고 먹을 거 안 먹고 열심히 버는데 나한테 커피 사먹는 게 나한테 굉장히 큰 위로인데 그걸 하지 못하게 하는 게 자기는 내 말에 동의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말에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왜 아팠을까요? 그게 가난하게 되는 지름길이거든요. 왜 커피 마시는 거를 그렇게 받아들일까? 200만 원을 벌건 100만 원을 벌건 누가 제일 귀중하죠? 내가 제일 귀중하죠. 그런데 나한테 가장 의미가 있는 걸 선물해야 되겠죠? 그게 어떻게 커피가 될 수 있을까요? 그죠? 나한테 미래를 선물해야죠. 내 미래. 내가 100만 원을 벌건 200만 원을 벌건 내가 가장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한테는 미래를 설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부터 먼저 페이해라는 말이 영어의 익스프레션이 있어요. 너부터 페이해라. 그 얘기예요. 근데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은 소비를 자기한테 선물한다고 착각을 합니다. 소비를 투자하는 게 나한테 선물하는 게 아니라 뭘 선물해야 되죠? 투자를 선물해야죠. 그러니까 커피는 없어지잖아요. 근데 나한테 미래를 선물한다 그러면 그 미래에 투자를 선물한다 그러면 그게 앞으로 나를 부자를 만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간단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가장 하지 말아야 될 게 뭐죠? 소확행인 거예요. 소확행이 나를 가난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을 바꿔야 돼요. 그래서 이게 내가 소비가 중요한 건지 아니면 투자가 중요한 건지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해야 되죠. 그래서 제가 전국을 다니면서 강연을 하고 연예인들이 나오는 채널에도 제가 좀 어색하긴 하지만 참여를 하는 이유입니다. 근데 그 집사부 일치도 찍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사람들 저한테 근데 그만 나오라고 하기도 해요. 좀 어색하다고. 근데 저는 이제 일반 사람들,
TV를 보는 사람들이 그동안 투자가 뭔지, 주식이 뭔지 모르는 사람이 아직도 너무 많죠. 그래서 이게 지금은 일본하고 거꾸로 가야 된다. 그럼 일본하고 거꾸로 가면 어디랑 가야 되죠? 유태인 같이도 유태인. 유태인이 우리한테 많은 걸 시사점을 줍니다. 유태인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부자. 돈이 많다. 그죠? 그리고 왜 유태인이 부자가 됐을까요? 왜 부자가 됐을까요? 돈에 대해서 어렸을 때부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돈이 중요하다고 가르치는 겁니다. 여러분, 돈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엄청 중요하죠? 근데 왜 얘기를 안 하죠? 제가 대학교 강의 가면은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그런 거예요. 대표님은 돈이 그렇게 좋으세요? 그래서 저는 그 질문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힘듭니다. 그 돈 싫어하는 사람 있나요? 근데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요, 돈에 대해서 멀리 하라고 배웠습니다. 돈을 돌처럼 알아라. 그죠? 그리고 돈이 행복을 갖다 주지 않는다. 돈이 행복 갖다 줘요. 절대로 갖다 줍니다. 돈이 있으면 행복합니다. 근데 대부분 돈이 없는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다고 억지로 얘기를 해요. 근데 그러면 나는 부자가 될 수 있을까? 근본적인 질문을 해야 되겠죠. 내가 부자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100% 부자가 될 수 있어요. 100%. 저도 부자가 됐고 여러분도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나는 미리 부자가 될 수 없다고 판단을 해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어차피 부자가 되지 못할 바에는 뭐예요? 소확행, 욜로, 거기에 넘어가게 됩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몇 가지의 원칙만 지키면 되죠. 첫 번째 원칙이 뭐죠? 아까 말씀해 주셨잖아요. 내가 잘못된 소비를 먼저 줄여야 되겠죠. 근데 돈을 내가 어떻게 벌건 상관없습니다. 돈을 버는 것 중에서 내가 라이프 스타일이 어떤지, 부자처럼 보이려고 하는 라이프 스타일인지 아니면 부자가 되는 라이프 스타일인지. 근데 제가 보면,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보면 가난하게 될 수밖에 없는 라이프 스타일을 살고 있어요. 가난할 수밖에 없어요. 500만 원 버는데 사교육비를 200만 원 쓰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거는 온 가족이 가난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아이가 정말로 부자를 만들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과외비 쓰는 거를 투자로 바꾸면 그 복리를 생각했을 때 엄청난 거죠. 그리고 돈이 나를 위해서 일하게 하는 거 중요하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투자하는 겁니다. 돈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내 육체가 벌어들인 것만 돈이 들어오니까 어떻게 해요? 가난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자본주의의 원리예요. 자본가가 되라. 투자를 일찍부터 해라. 한 살부터 해라. 제가 최근에 기자들이 엄청나게 인터뷰가 요청이 와요. 그래서 그 질문이 너무너무 어떻게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을까? 그런 게 질문이 많아요. 뭔지 아세요? 요새 뭐죠? 그 동학개미가 주식 투자하는데 동학개미가 이겼습니까? 외국인이 이겼습니까? 물어봐요. 그래서 제가 이 사람을 어디서부터 가르쳐 줘야 될까?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질문할 수가 있을까요? 주식 투자라는 거는요, 아까 비디오도 잠깐 봤지만 안 파는 기술이에요. 주식은 내가 모으는 겁니다. 내가 모아서 그 주식이 오랫동안 기간을 거쳐서 그 회사의 시가총액이 늘어났을 때 내가 그 열매를 같이 나누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죠.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외국에서는 자기 퇴직연금이 주식에 투자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은퇴할 때까지 20년, 30년이 남았기 때문에. 그래서 30년 후에는 내가 투자한 기업 아니면 펀드가 큰 돈이 되겠다. 그래서 투자하는 거죠. 근데 그 기자의 질문은 뭐냐면, 좀 몇 주 지났죠? 한 2달 지났나요? 2달 동안에 누가 이겼냐고 물어보죠. 너무 신기하죠? 그게 한국이에요. 그게 한국입니다. 일본은 그래도 일본보다는 좀 나아요. 일본은 아예 주식 투자하면 안 된다고 배웠어요. 자기 노동력이 들어가지 않은 돈을 번 거는 죄악시한 겁니다.
그 결과가 돈이 일하게 하는 걸 깨닫지 못한 민족은 절대로 부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태인들은 몇 살 때부터 투자하죠? 몇 살 때부터 투자하는 것 같아요? 워런 버핏은 언제부터 투자했죠? 11살. 11살이나 14살이나. 유태인들은요, 성인식을 13살에 하는 거 아시죠? 13살에 성인식을 합니다. 친척들이 다 모여요. 다 모여서 축하하죠. 가장 큰 행사입니다. 그래서 친척들이 뭘 갖다 줬느냐? 현금을 갖고 와요. 그 다음에 시계를 갖고 와요. 시계. 현금을 갖고 오는 이유는 이 돈으로 너 앞으로 경제 독립을 해라. 부자가 되라. 그런 의미죠. 물건을 안 갖고 옵니다. 두 번째로 뭘 갖고 오죠? 시계라고 그랬죠. 시계를 왜 갖고 올까요? 복리의 마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시간이 중요하다는 걸 가르쳐 준 겁니다. 1살 때 투자한 사람과 10살 때 투자한 사람과 30살 때 투자한 사람과의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태인들은 13살부터 성인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모이는 돈이 약 5천만 원에서 6천만 원 돼요. 근데 그 아이가 그때부터 투자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한국은 몇 살부터 투자할까요? 네? 60살. 늦은 거예요. 주식하면 안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냥 세월호 헌수생활을 보냈는데 과외비 다 써버린 거예요. 자녀들. 근데 나중에 보니까 큰일 났구나. 그래서 60세 되신 분들이 저를 찾아와요. 저 은퇴했는데 노후자금이 얼마밖에 없는데 종목 찍어주세요. 이게 한국의 현실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요, 저한테 와서 대표님 책을 읽고 너무 감명받았어요. 저 주식 투자하기로 했어요. 근데 언제 처음 제 책을 읽었습니까? 1년 전에요. 근데 지금까지 주식 투자 안 하고 있어요? 대부분이 그거예요. 주식 투자하기 제일 좋을 때가 언제일까요? Right now예요. Right now. 당장 바꿔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라이프 스타일 바꿔야 돼요. 그리고 내가 자동차가 있다. 어떻게 해야 돼요? 팔아야 됩니다. 그게 힘들면 노후 준비는 힘들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절대로 가난하게 보여라. 가난하게 보여야 됩니다. 옷 사 입는 것도 절대로 사 입으면 안 돼요. 친구 거 빌려 타야 돼. 그 정도의 각오가 필요해요. 내가 부자가 되는 게 정말로 중요한 건데 그 장애물은 다 치워야 돼요. 그리고 뭐든지 투자로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녀가 있잖아요. 자녀가 있으면 장난감 사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장난감이 왜 필요하니? 한국은 무조건 사주죠. 할머니가 무조건 사줍니다. 근데 유태인들은 물어봐요. 이게 왜 필요하다고 생각하니? 근데 엄마는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 대신에 네가 정사하고 싶으면 용돈을 모아. 그럽니다. 무서워요. 제가 살던 동네는 유태인들이에요. 엄청 부자예요. 집이, 그러니까 수영장은 당연히 다 있어요. 테니스장 다 있습니다. 엄청 돈이 많아요. 근데 아이들을 돈에 대한 공부는 철저해요. 그래서 저한테 유태인 여자가 저한테 얘기하는데 제가 책에도 썼지만 전 놀랐어요. 대단하구나. 아이가 게임기를 사달라고 그러는데요. 끝까지 용돈을 모아서 사라고 그래요. 그래서 애가 열심히 모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100불 정도 되죠? 100불을 모아서 엄마한테 데려다 주세요. 차로. 그래서 게임 스토어에 갔어요. 게임을 사러 갔는데, 이 어린 친구가 몰랐던 거는, 미국에서는 물건을 사게 되면 세금을 매기잖아요. 그러니까 100불이면 108불입니다. 이걸 몰랐어요. 그래서 108불인데 100불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엄마를 쳐다보는 거예요. 엄마, 좀 8불만 꽂으면 안 돼? 완고에 거절하는 거죠. 네가 108불 될 때까지 다시 오자. 근데 그 아이는 엄청난 거 배운 거예요. 세금이 있다는 걸 배운 거죠. 그리고 돈이 쉽게 오지 않는다는 걸 배운 겁니다. 저도 많이 배웠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부자가 되는구나. 절대로
그게 막 구두쇠같이 벌어서 된 게 아니고 돈에 대해서 굉장히 귀하게 배우는 겁니다. 근데 한국에서는 안타깝게도 그런 교육을 안 해요. 엄마들이 아이들한테 뭐라고 가르치죠? 공부만 열심히 해. 엄마가 다 알아서 해줄게. 그게 최악의 교육이에요. 그리고 미국에서는 그 유태인들이 왜 부자인가? 여러 가지 연구를 했습니다. 보니까요, 가족이 같이 저녁을 먹는 거예요. 부모가 아이들한테 교육을 하는 거예요. 저녁을 같이 먹으면서 돈 얘기도 하는 겁니다. 야, 마이크로소프트 주식이 많이 올랐어, 요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여러 가지 주식에 대한 얘기, 월급에 대한 얘기, 직업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어떻게 해요? 어른처럼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유태인들은 꼭 물어봅니다. 아이들이 학교 갔다 오면, 오늘 너 선생님한테 뭘 질문했니? 이렇게 물어봐요. 질문하는 걸 좋아하죠. 질문해야 배우니까. 근데 한국은 어떡하죠? 아빠는 회사에서 회식해요. 집에 안 들어옵니다. 취해서 들어와요. 엄마는 어떡하죠? 아이들 교육을 하청을 줘요. 학원에서 하청을 줍니다. 하청값이 너무너무 비싼 거예요. 근데 그 아이는 부자 될 확률이 거의 없어요. 학원에서는 절대로 이 아이가 부자 되는 걸 가르쳐 주지 않죠. 국영수 가르치죠. 또 뭘 가르칠까요? 뭘 가르칠까요? 남을 이기라고 가르치죠. 너 얘를 쓰러뜨려야 너 성공해. 그렇게 가르치죠. 그럼 그 아이가 자랐을 때 어떤 모습일까요? 주위가 다 적이에요. 그럼 우리 한국 사회는 어떤 사회가 될까요? 전쟁터죠. 전쟁터가 되는 겁니다. 한국 교육은 그거예요. 근데 유태인 교육은 어떻게 할까요? 친구들끼리 하고 싶은 거 해서 창업을 같이 동업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회가 좋을까요? 한국의 교육은요, 군대의 선착순 문화예요. 무조건 한 방향으로 뛰게 합니다. 그 중에서 달리기 잘하는 아이 3명만 뽑아요. 한국이 그렇죠? 한국은 모든 걸 시험으로 통해죠. 그래서 모든 걸 시험을 봐서 시험에서 1등부터 5등까지는 해피하겠죠. 경쟁에서 이겼으니까. 나머지 95%는 한국은 루저라고 그래요. 근데 그 나머지 95%가 진짜인 거예요. 하고 싶은 거 하는 사람들. 이거를 깨닫지 못하면 대한민국은 일본처럼 되겠죠. 모든 사람이 한 방향으로 가게 되면 일본은 어떻게 되죠?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는 문화죠. 또 하나 뭐죠? 질문 안 하는 민족이죠. 저는 일본을 가서 강연을 엄청나게 했어요. 한국에 투자하라고. 단 1전도 투자 안 했어요. 제가 만난 사람 중에서. 근데요, 질문이 전혀 없어요. 무슨 저기 인형 놓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나라는 망할 거를 예상했습니다. 저는 30년 전부터 일본은 망할 거다. 정확하게 들어맞았어요. 지금 일본 젊은 사람들한테 물어봅니다. 너 뭐 할 거니? 대학교 졸업하면. 뭐라 그런지 아세요? 세븐일레븐에 가서 일하겠다 그래요. 희망이 없기 때문에. 아무런 그 야망이 없는 거예요. 뭘 하고 싶다. 뭘 하고, 나는 창업하고 싶다. 나는 어떤 걸 잘한다. 그게 없죠? 그럼 그 나라는 어떻게 될까요? 계속 가라앉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기로에 서 있는 거예요. 각자가 뭐를 중요해야 되거든요. 부자가 되고 싶어야 돼요. 자본이라는 걸 깨달아야 되고요. 잘못된 교육 방법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제발 좀 아이들 사교육비 보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 돈으로 투자를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너무너무 힘들어해요. 왜 그럴까요? 그게 불안한 거죠. 그래서 FOMA라고 그래요. FOMA, FOMA라고 합니다. 미국에서도 Fear of Missing Out이라고 그래요. 그게 뭐냐면 혹시 내가 과외를 안 썼을 경우에 우리 애가 잘못되어 있지 않을까? 그런 막연함이죠. 그것 때문에 망치는 거예요. 그래서 금융문맹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돈이라는 걸 깨달았지 못했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100만 원 과외비 쓰는 거를 전혀 아깝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 100만 원이 무지무지 큰 돈이 들어간다는 걸 몰라요. 이게 그 아이가 6살부터 사교육비를 썼을 때, 한 달에 100만 원씩 썼을 때, 그 돈으로 아이한테 주식이나 펀드를 해줬을 때, 그게 무지무지하게 큰 돈이 됩니다. 그래서 이 금융 문맹을 벗어나는 게 절대절명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주식을 소유해야 돼요. 자, 미국 같은 경우는 약 50%의 가정이 주식이나 펀드를 소유합니다. 한국은 거의 소유 안 하죠. 퇴직연금이 주식에 투자하는 건 미국 같은 경우는 50%예요. 한국은 몇 프로죠? 2%도 안 됩니다. 퇴직연금뿐만 아니에요. 연금저축펀드라는 좋은 제도가 있는데도 사람들은 몰라요. 그러니까 완전히 황무지죠. 그래서 금융 문명에서 벗어나서 지금부터는 투자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토요일이니까 안 되겠죠. 근데 비대면 계좌를 열 수 있잖아요. 집도 열어야 되니까 right now, right now예요. 지금 당장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금융 문명의 탈출이 아주 중요하죠. 근데 금융 문명은요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 사람의 라이프를 피폐하게 만드는 데 1등 문신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금융 지식이 없는 경우에는 그 굉장히 비참한 라이프가 기다립니다. 금융 지식이 없기 때문에 생기는 게 굉장히 많아요. 함부로 쓰게 되고 욜로에 속게 되고요. 그 다음에 소확행에 속게 되고 피폐하게 되죠. 나중에 깨닫게 돼요. 내가 왜 돈이 없지? 그때 금융 문명 때문에 그럽니다. 돈이 일하게 하는 거를 깨닫지 못하고 아무도 안 가르쳐 준 거예요. 근데 금융 문명의 무서운 이유는 또 뭘까요? 전염성입니다. 전염을 해요. 내가 갖고 있는 잘못된 금융 지식이 옆에 사람한테 옮겨가요. 특히 TV 드라마 보면 어떻죠? 저 집은 주식하다 망했대 그러잖아요. 대사가. 끔찍한 대사죠. 그 작가의 무식함이 엄청난 많은 사람들한테 하는 거예요. 아, 주식하면 안 되는 거구나. 두 번째, 다 주식해서 손해봤다는 거를 자랑처럼 얘기해요. 만나는 사람 보면. 주식해서 어떻게 망할 수가 있지? 좀 신기해요. 어떻게 주식해서 망했지? 보니까 그 사람은 도박을 한 사람이에요. 샀다 팔았다 한 사람이에요. 그 스스로 나갈 수밖에 없죠. 근데 사다 가만히 있었으면 다 부자 됐을 텐데 왜 저렇게 가난하다고 얘기하지? 그게 금융 문명인 겁니다. 그래서 금융 문명이 전염병이에요. 근데 한국은 안타깝게도 그 전염병이 깊이 들은 나라입니다. 그거를 모르기 때문에, 돈이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쉽게 쓰는 거예요. 쉽게 여행 가고, 쉽게 먹방하고, 쉽게. 최근에 제가 뉴스가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 플렉스라고 그러죠. 경제가 어려우니까 해외에서 전부 자기가 갖고 있던 샤넬백을 팔고 싶고 가게들도 정리하고 싶고 한데 팔 데가 한국밖에 없는 거예요. 한국의 그런 그 허영적인 소비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 한국이 안타깝죠. 계속 가난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책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제가 그 존리의 부자 되기 습관이라는 책을 쓰고 나서 많은 질문들이 오는데 제가 그거는 일방적이잖아요. 근데 제가 보니까 다음 책 제목은 존리의 금융문명 탈출입니다. 금융문명 탈출이 어떤 것보다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라이프를 살리냐 죽느냐예요. 그 주식 투자라는 게 무엇인지. 근데 나는 부자가 될 수 있을까? 그죠? 근데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정말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 대한민국 미래가 없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미래가 없다는 게 뭐죠? 여러분들 자녀들도 마찬가지로 어렵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만약에 구조적인 문제라든가 아니면 한국만이 갖고 있는 아주 결정적인 결함이 있어서 그렇다 그러면 저도 할 말이 없겠지만 대한민국은요 그 유태인보다 훨씬 더 IQ가 좋아요. 뉴욕에 가시면요, 저는 유태인 동네에 살았지만 한국 사람이 유태인보다 훨씬 머리가 좋습니다. 어떻게 증명하는지 아세요? 미국에 가면 세탁소 있잖아요. 세탁소를 유태인이 다 유태인들이 하던 거예요. 지금은 80%가 한국 사람이 하고 있어요. 미국의 야채 가게들 그러면
그 야채의 도매상들은 전부 누가 했을까요? 유태인이 했습니다. 지금은 한국 사람이 다 해요. 머리가 더 좋아요. 돈을 더 잘 법니다. 그 다음에 유태인들이 하던 거를 하나하나씩 뺏어보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증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국 사람의 인구는 얼마 안 되지만은 한국 사람이 갖고 있는 머리는 굉장히 비상해요. 근데 딱 한 가지, 돈을 안 가르치신 결과입니다. 돈이라는 거를 안 가르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것만 고치면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몇 번째 나라가 될까요? 첫 번째요? 좀 심하시네, 그거는. 그거는 지금 인구가 안 되기 때문에, 예. 맞아요. 미국, 중국, 한국입니다. 미국, 중국, 한국이에요.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가 굉장히 프라우드해야 돼요. 그리고 자신감을 가져야 됩니다. 근데요, 제가 많은 분들을 만났는데요. 특히 젊으신 분들, 투자하세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이렇게 와요, 저한테. 우리 한국이 9월달에 망한다 그러던데요. 와, 그러면 2달 남았네요. 그래서 무슨 근거로 한국이 망한다고 그러죠? 그랬더니, TV인가 어디서 봤는데 어떤 경제학자가 한국이 9월달에 망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은요, 한국은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그럽니다. 근데 왜 그렇게 생각을 할까요? 왜? 그러니까 잘못된 전염병인 거예요. 그럴 것 같다. 한국이 안 좋다 그러더라. 헬조선이라고 그러더라. 한국 기업들은 다 엉망이더라. 한국은 더 이상 성장을 할 수 없는 나라다. 저는 너무 근거가 없는 얘기인 거예요. 저는 전 세계를 다녀본 사람입니다. 전 세계를 다녀봤어요. 마케팅 때문에. 유럽도 가보고, 일본도 가고, 동남아도 가고. 근데 제가 내린 결론은 한국만큼 좋은 나라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죠.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세요. 인터넷 세계에서 제일 빠르죠. 뉴욕에 가보세요. 지하철에서 인터넷 할 수 있나? 못해요. 그다음에 미국 사람들한테 제가 한국에 가면 지하철에서 인터넷 다 된다 그러면 거짓말 하지 말래요. 그럴 리가 없대요. 그리고 한국처럼 안전한 나라 있어요, 없어요? 한국처럼 종교 문제가 있는 나라가 있어요, 없어요? 이슬람, 기독교 싸우고 그런 거 없죠? 한국 사람처럼 부지런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단 한 가지. 돈을 멀리하라고 배운 거 한 가지예요. 그리고 부자처럼 보이려고 하는 잘못된 문화, 그리고 부정적인 생각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버려야 돼요. 나는 부자가 될 수 있다. 실제로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라이프 스타일만 바꾸면 되고요. 그 다음에 대한민국은 엄청난 나라가 될 거다. 그렇게 믿어야 돼요. 미국의 부자들한테 물어봤습니다. 당신은 왜 부자라고 생각하세요? 뭔지 아세요? 긍정적인 생각이에요. 긍정적인 생각. 그리고 한국에 보면은 나는 금수저가 아니기 때문에, 나는 흙수저이기 때문에 부자가 안 된다. 저는 한국에서 처음 들어본 얘기예요. 미국의 빌 게이츠, 미국의 부자들 다 대보세요. 금수저 있나?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수저가 없어요. 다 흙수저입니다. 저도 흙수저예요. 근데 부자 될 수 있어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스스로 그렇게 잘못된 교육을 한국은 가르치고 있어요. 저는 제일 싫어하는 말이 청년들한테 미안하대요. 나는 뭐가 미안하지?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사람들을 무기력하게 만들어요. 그거는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또 한국에서 또 뭐가 있죠? 한국은 창업하기 힘든 나라다 그러죠? 저는 절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한국처럼 창업하기 좋은 나라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네? 맞아요. 한국에서 공부 잘하고 똑똑한 사람들이 뭐 하고 싶어 하죠? 공무원 대기업 들어가고 싶어 하잖아요. 창업하고 싶은 사람은 경쟁자가 없어요. 세상에 이렇게 좋은 나라가 없어요. 부모님이 창업한다 그러면 말리죠. 세상에 이렇게 좋은 나라, 경쟁자가 없어요. 그 다음에 미국은요, 창업하기 힘들어요. 정말로 뛰어나지 않으면 돈 안 대주죠.
한국은 여기저기 돈 다 대주겠대요. 창업센터가 어디든지 있어요. 근데 왜 창업을 안 할까요? 부정적인 생각이에요. 잘못된 금융지식, 잘못된 판단이에요. 아, 그럴 건가 보다. 누가 그러더라. 누가 한국은 창업하기 힘든 나라라고 그러더라. 또 어떤 분이 이렇게 물어봐요. 미국은 망해더라도 시스템이 다시 세컨 찬스가 있는 나라잖아요. 저 그 얘기 처음 들어봐요. 한국에 와갖고. 미국은 그냥 망하면 망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 없습니다. 그렇지만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이 많기 때문에 창업을 계속 하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나스닥이 있죠. 나스닥에 가면 엄청나게 부자가 많잖아요. 요새 코로나 때문에 줌이라는 게 또 유행이잖아요. 줌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누가 했나 그랬더니 중국 사람이야. 젊어요. 10년 전에 차린 회사입니다. 시가총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20조예요. 여러분들 자녀들이 그런 사람이 나와야 되겠죠? 그런 겁니다. 그런 사람이 10명, 100명, 1000명이 돼야 되는 건데, 한국은 안타깝게도 그런 걸 다 부모님도 하지 말라고 그러죠. 너 그런 거 하지 말고 공무원해. 그런 거 하지 말고 대기업 취직해. 지극히 잘못된 교육이죠. 망하면 어때요? 또 시작하면 되는 겁니다. 요새는 옛날에 망하면요 굶었어요. 근데 지금 먹고 사는 건 문제가 안 됩니다. 그죠? 공짜로 밥 주는 데 많아요. 그러니까 옛날처럼 굶어 죽을 여력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정도의 자신감이 있어야 되고 그 정도의 긍정적인 마인드가 필요하죠. 부자들은 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투자를 하고요, 장기 투자하는 거고, 그리고 잊어버리는 거고. 책에도 나와 있지만 사실 어려운 거는 지식이 어려운 게 아니죠. 많은 사람들이요 부자 되는 거를 공부를 통해서 하려고 그래요. 공부할게요. 우리 펀드를 가입하세요. 당장 가입하세요. 그랬더니 좀 책을 좀 몇 개 더 읽어보고요. 가슴이 막 아파요. 저 사람은 한 5년 있다가 똑같은 얘기 할 거다. 액션이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정말로 부자가 되고 싶은 열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여러분들 자녀들한테 1살이라도 좋아요. 2살이라도 좋아요. 걔한테 축복을 내려야 되잖아요. 부자가 되는 축복. 그건 어떻게 되죠? 아이를 일찍부터 투자해주고 또 아이하고 뭐예요? 아이가 좋아하는 걸 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이를요 놀려야 돼요. 실컷 자게 해야 돼요. 잠을 많이 자면요 행복해요? 행복하지 않아요? 행복하죠. 그러면 이 세상 사는 게 즐겁죠. 그 다음에 뭐예요? 자연스럽게 부자가 되는 겁니다. 행복한 아이가 아이디어가 생기지 맨날 찡그리는 아이가 아이디어가 생길까요? 지금 한국이 필요한 거는요 다양성, 그 다음에 자기가 좋아하는 걸 찾는 거, 그 다음에 돈으로 투자하는 거죠. 그 몇 가지만 있으면 대한민국은 무적의 위대한 나라가 됩니다.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저는 모국에 와서 너무 좋은 거예요.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물가가 싸요. 자동차가 필요 없어요. 자동차가 없습니다. 돈 쓸 일이 없어요. 근데 이상하게 내 주위에서 차 없는 사람이 저밖에 없어요. 근데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내가 차가 없으니까 어떻게 할까요? 태워줘요. 그 사람들 계속 가난해지는 겁니다. 그 원리예요. 그 원리입니다. 담배 피는 사람들 담배 끊어야 되겠죠. 그 돈으로 주식을 사야 되겠죠. 근데 주식 투자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먼저 펀드를 해야 돼요. 연금저축 펀드라는 제도가 있어요. 그건 무조건 해야 됩니다. 400만 원까지 투자하면 어떻게 되죠? 60만 원 돌려주죠? 무조건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IRP라는 게 있죠. 300만 원까지는 마찬가지로 돈을 돌려주죠? 700만 원 여러분들 채우기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그것부터 채워야 돼요. 그것부터 채워야 돼요. 돈 생기면 무조건 그것부터 채운다. 그 다음에 더 여유가 있으면 그때 주식 투자해도 돼요. 주식 처음부터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제도를 이용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근데 그 펀드를 고를 때 주식형 펀드를 골라야 되겠죠. 젊은 사람들은. 연세가 드신 분들은 채권도 섞어서 해야 될 거고요. 그런 몇 가지 테크니컬한 건 있지만 무조건 시작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잘 보셨나요?
우리가 경제 독립을 이룰 수 있다면 우리나라도 유대인 못지않게 엄청난 부국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 편에서는 졸리 대표의 부자가 되기 위한 실질적인 방법들이 공개됩니다. 다음 편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